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1단계. 자, 1단계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진행의 단계와 주요 활동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제일 처음 단계, 발단, 그 다음에 전개 단계, 또 마무리하는 종료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 대한 교사와 어린이의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 과정은 프로젝트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자,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어떤 것을 할까요? 자, 교사가 개별 어린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아이가 현재 그 토픽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 어린이들은 그 주제에 관한 최초의 토의에 참여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고 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또 쓰기를 하거나 또 도표를 그려서 뭘 나타내거나 극화놀이 또 역할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들은 학급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또 다른 어린이들의 경험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서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 학급 전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단계가 1단계죠. 자, 이런 과정 후에 학급 어린이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프로젝트는 1단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질문거리를 찾아서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단계 활동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제 선정하죠. 토픽을 만들고 이전 경험 나누기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하고 유목화, 또 주제망 구성하기, 웹 만드는 거죠. 웹 짝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 목록 만들고 또 자문 목록 만들고 1단계 있었던 것을 전시하면 1단계 활동이 다 됩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현장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갈까? 또 전문가와 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익스퍼트도 있고 이제 우리가 초빙해서 이렇게 모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학교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새로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를 위해서 현장 견학을 준비하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장 견학의 실제 대상과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준비된 질문 목록이 있었죠. 이제 그게 답을 찾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찾고 이런 것이 2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은 읽고 쓰고 그림 그리고 계산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교육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했던 교육과정의 통합교육을 2단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현상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수행한 활동 결과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서 학급 전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교실이나 벽에 선반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자, 1단계하고 다른 것은 1단계는 전체 아이들이 경험해 이런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다고 전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2단계에서는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잘된 것을 선택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2단계 활동을 보면, 자, 선생님은 교육계획안은 이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다 이제 짜야 되지만,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다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통합교육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교육계획안을, 이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육계획안을 잘 짜셔야 되고요. 또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가 인비테이션 하는 거죠. 초청하거나 또 전문가를 우리가 방문하는 거, 비지팅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 또 현장 견학, 필드 트립이라 그래요.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질문 목록 한 것을 다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영역별 통합교육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5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신촌동, 정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제한탐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2단계에서 다 풀어내는 거죠. 조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질문 목록 1단계 했던 것을 다 답을 달아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활동 또는 추수 활동이라 그러는데, 다시 이제 알아보고 2단계 전시하는 것이 2단계의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 활동의 마무리를 이제 하는 부분이죠. 다른 학급의 어린이들, 원장선생님, 학부모, 기타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 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자, 현재 활동이 다시 재검토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평가되면서 특별한 항목을 선정해서 가장 잘된 걸 찾아서 전시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자, 이 시기에 어린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개인화해서 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 및 국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나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제공하는 것이 3단계에서 얻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활동을 보면 초청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죠. 자, 그럼 초청장 만들죠. 그럼 행사 일정표를 만들어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일정표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고 평가하면 3단계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1단계는 일주일을 한다 그러면, 또 2단계는 통합교육을 해야 되니까 2주를 하면 된다. 한 달에 한 주제를 할 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는 25%, 2단계 50%, 3단계 15%. 자, 만약에 우리가 2개월에 걸쳐서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1단계는 2주일, 2단계는 4주일, 3단계 전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2주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각 단계 주요 활동인데 여기는 전체적인 활동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하기입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하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이거 한다 이게 아니죠. 얘들아 우리 자 이런데 이 프로젝트를 할 건데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학급 전체에 이제 물었을 때 아이들이 최초로 이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발단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발단적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좋은 주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딸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 나 이거 딸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어떤 딸기는 이상해서 색깔이 이상해. 이게 발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머 그럼 우리가 딸기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 이래서 이제 토픽이 정해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비디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특별한 물건이 제시돼서 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또 관찰하면서 이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유아들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어 하는 발단적 사건이 생기면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토의를 해보고 유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흥미도가 있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 자원이 우리가 연구하기에 또 풍부한 자원들이 있고 또 오감각적으로 이게 직접 활동을 했을 때 감각 활동이 가능하고 또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이거를 넣었을 때 이 활동이 통합 교육에 의한 활동이 가능할 때 그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인데 이전 경험 나누기는 유아들이 함께 그 정한 선생님과 함께 정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말해주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책에서 본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친구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소개하는 걸 듣고 아이들은 자신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정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교사는 이때 유아들의 경험에서 어떤 질문 목록을 만들어낼까? 자, 딸기 밭에 갔는데 딸기가 벌레가 먹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목록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죠. 딸기는 왜 벌레가 생길까? 이제 이렇게 질문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걸 적어보고 유아들이 말한 내용을 일일이 선생님이 다 기록을 해서
아이들의 이전 경험을 이렇게 전시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레젠테이션 표상 활동 한 거 있으면 그 연결해서 전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브레인스토밍인데 이제 브레인은 두뇌라는 얘기고 스토밍은 막 폭풍 일으키는 거죠. 폭풍을 치는 거죠. 그 창의적인 활동의 이제 한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뇌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일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유창성, 짧은 시간에 이제 다양한 것을 많이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융통성, 사고를 전환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유니크한 독특성, 정교성, 정교하게 다듬는 거, 상상력, 민감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수록 유창성이 있는 거예요. 딸기 이러면 자 얘들아 우리 딸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딸기에 대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말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얘기하면 유창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생각나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이 그래서 10분을 줘요. 그 10분 동안 생각나는 것을 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붙이는데 그때 아이들이 잘 못하면 선생님이 오감각적인 자극을 지시 주는 거야. 딸기에 대해서 딸기 맛은 어떨까? 색깔은 어떻지? 딸기는 누가 좋아할까? 이걸 뭘 만들 수 있을까? 딸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지?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경험에 비춰서 설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선생님은 얘들아 브레인스토밍 할 거니까 브레인스토밍 생각난 대로 해라. 이거 아니죠. 계속 자극을 주고 안대를 해주고 아이들 생각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 걸 다 모아봤더니 빨강이라는 게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만 쓰고 9개는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유목화예요. 유목화는 이제 같은 친구를 찾는 거를 하는 건데, 유목은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이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과일, 이러면 과일이라는 것은 상위 유목이죠. 예. 자, 그러면 하위 유목에서 이제 과일에, 이제 이 과일의 종류가 있으면, 과일이라는 거기에 종류를 한번 보세요. 사과, 배, 감, 뭐 이렇게 대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하위 유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목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주제면 사과의 종류, 색깔, 사과로 만든 음식 어떻게 수송하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생산지, 직업 이런 거를 쭉 나누는 것이 하위 유목이에요. 하위 유목. 그래서 이제 유목이 너무 많으면 웹을 이제 구성할 때 이제 풍성해서 좋은데 너무 많으면 이거 한 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좋고요. 웹이 또 그 유목이 너무 작으면 웹이 너무 작아서 정말 이렇게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목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목화가 이제 잘 안 되면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더 많이 해갖고 유목화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하위 유목이 너무 많을 때 관련된 유목을 두세 개로 하위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라는 걸 했는데 막 그 농사에 짓는 도구 기계가 한꺼번에 해서 너무 내용이 많이 나왔을 때는 농사 이렇게 해서 기계 도구를 따로 쫙 빼갖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유목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망 계획하기인데 유아들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웹을 짜는 거예요. 주제망은 유목화한 내용을 그대로 웹 형태로 제시하는데요. 중심어가 있어요. 자, 중심어가 이제 그 토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유목대로 쫙쫙 펼치면 되는데 이 유목은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종류가 많이 났으면 이제 이렇게 대칭이 되게 하고 또 음식이 많이 나왔으면 또 이쪽 대칭이 되게 해서 양쪽으로 이제 그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해서 잘 조절해서 웹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목록 작성을 하는데 질문 목록은요, 어떨 때 나왔냐면 이전 경험 나누기 할 때 질문 목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방문하거나 초빙할 때 현장 견학 가서 해결해야 될 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질문 목록에서 다 찾아요. 질문 목록을 이제 만들면
선생님은 질문 목록이 이제 문항이 너무 많아졌어요. 질문이. 그러면 이제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게 이거는 어디서 알아볼까? 전문가한테 알아볼 거, 또 현장 가서 알아볼 것,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아볼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벽면에 부착된 목록 표상에 아이들이 그 목록표에다가 추가로 더 질문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 칸을 주면 좋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질문 목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상자에 달라고 해서 그 상자 속에 질문 목록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단계가 종료될 무렵에 개봉해서 이제 이 질문 그거를 놓고 또 여기 질문 목록에 더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1단계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토픽에 대해서 아이들과 토의하죠. 그리고 이제 이 토픽에 관련된 경험한 것을 표현해 보도록 자, 그 encouragement를 준다는 거죠. 또 경험했던 것을 표현해서 전시나 토의 시간을 통해서 학급의 다른 친구들하고 상호 교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요. 또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토픽을 해서 질문을 작성하는 걸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 목록을 만들잖아요. 이제 돕고요. 그 다음에 질문 목록을 분리해서 2단계 조사 연구 활동을 준비하셔야 되고, 질문 목록지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목록을 선생님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 1단계에서 주제 선정하기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죠? 주제 선정하고 나면 이전 경험 나누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죠. 그리고 유목하죠. 웹 짜죠. 질문 목록 만들고, 또 이제 선생님은 자원 목록까지 만들어서 이제 1단계 그 수업이 다 끝나는 거야. 1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진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제 1단계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